안녕하십니까. 저 아모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병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그룹은 우리 아모텍, 아모그린텍, 아모센스, 아모라이프사이언스 네 회사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아모텍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상장을 했고, 특히 아모텍은 시장에 잘 알려져 있듯이 취입 부품들, 특히 취입 부품들은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보호용 소자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또 5차 산업혁명 되더라도 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가 주도적인 산업에서는 아주 필수 부품으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모텍에는 안테나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안테나 사업부는 그런 소재를 바탕으로 한 초소형 고효율 안테나를 개발함으로써 점점 IoT 시대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이제 커넥티비티 시장에서도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안테나 사업이 있고, 이 발전소에서 만드는 에너지의 60%를 이제 모터가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많이 놀라실 텐데, 그래서 모터의 효율이 에너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효율 BLDC 모터, 브러쉬레스 DC 모터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지금은 자동차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게 에너지 사업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아모텍 프로다이고, 우리 아모그린텍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나노 기술을 특별히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플러스 나노 리본 기술, 또 나노 파이버 기술, 또 나노 파우더 기술, 또 나노 방막이라고 해서 스파터링 플라즈마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존 소재로서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아모그린텍은 나노 기술을 이용한 이제 제품 소개가 우리 아모그린텍 그 주요 아이템이고, 그 아모센스가 또 있습니다. 시장의 니드에 따라서 모듈 디바이스까지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아이템들을 주로 아모센스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시장이 이제 커짐에 따라서 거기에는 배터리 기술, 또 안테나 기술, 센서 기술, 또 RF 모듈 기술들이 총망라한, 어떻게 보면 세트에 가까운 디바이스 기술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사업부들의 어떤 기술을 융복합함으로써 이 디바이스 시장에서 저희가 세계 최강자로서 거듭나고 있고, 또 IoT 시장뿐만이 아니라 5G 시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소재 개발과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중계기뿐만이 아니라 단말기에도 많은 필요한 안테나, 또 복합 안테나, 필터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시장이 편리성을 중요히 따지기 때문에 무선 충전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인 자성 차폐시트를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전 세계 시장에 있는 핸드폰 시장에 공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동차도 최근에는 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카쉐어링이나 자동 주차 시스템 하는 그 편의성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또 자율주행에 들어가고 있는 라이다 또한 레이더에도 많은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또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시대가 메디컬 바이오 시대이기 때문에 전자를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또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 라이프사이언스는 좀 새로운 우리 아모그룹하고 좀 여러 가지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만, 거기도 핵심 재료들은 자성 나노 파우더, 또 자성 나노 파우더 플러스 또 나노 파이버가 있는데, 이 나노 파이버는 이 줄기세포를 키우는데 가장 핵심 소재로서 필요하게 되고, 자성 나노 파우더는 진단 쪽에 가장 또 필요하게 되면서 여기에 우리가 펩타이드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이 줄기세포 우리 배양이나 줄기세포를 통해서 신약 개발에까지 우리가 많이 확보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노 파이버에 약물을 탑재함으로써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피부나 또 많은 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함께 개발해서 이런 소재 산업을 바탕으로 한 이런 또 우리가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에서 또 큰 강자로서 부상하고 있습니다. 창업은 이제 내가 한번 서울고등학교를 대표해서 한번 또 창업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금속과를 입학하게 되고, 이제 시집을 보는데 그 당시가 1975년 6년 그 시절도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소재 산업이 너무 떨어져서 일본과의 가장 기술 격차 큰 부분 하나가 소재 산업이다, 이런 걸 보면서 꿈을, 그러면 이제 소재 산업 가지고 한번 세계를 한번 우리가 움직여보자 하면서 이제 그 대학교 초창기 때 1, 2학년 때 한번 신소재 가지고
기업을 만들어보자 꿈을 그때 준비하게 돼서 차분차분히 이제 학교 다니면서도 또 석사 박사 준비 중에도 논문 테마 잡을 때도 그냥 기술적인 어떤 논문을 위한 논문이 아니라 내가 이 기술을 갖고 어떻게 사업할까 하면서 석사 때는 파우더 메탈라지를 손을 대게 되고 박사 때는 신소재 아모포스 손을 대게 되면서 이제 목표를 정했더니 인생에서 나의 가는 방향 하나하나가 내 목표와 잘 어떻게 보면 일치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과정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아마 오늘 이런 또 창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창업의 리더십은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해서 이제 우선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고객이 뭐를 필요로 하는가를 잘 우리가 이제 파악해서 고객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 또 고객과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고 또 기업을 하다 보면 많은 직원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또 직원들도 우리가 보면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또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하는 방향에 따라서 순종하며 열심히 일해주는 그런 섬김의 문화가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업, 특별히 창업 기업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에 뭐 창업이라는 부분에서 이 소재 산업이라는 게 워낙 위험성이 많아서 우리가 그때 제가 창업할 시기가 1994년인데 그때도 많은 주변 지인들이 이 소재 산업을 통해서 사업하는 거는 처음에는 달걀로 바위를 깨기다. 두 번째는 뭐 이슬로 바위 깨기다. 그래서 거의 뭐 불가능한 정도의 어려움을 많이 옆에서 충고하셨지만 뭐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슬로서 바위를 깬 기업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아주 뿌듯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소재 산업이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모습을 볼 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또 국가도 또 상당히 그 높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마음에 뿌듯하고 또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많은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또 많은 인류들이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제일 많이 도와주셨고 또 우리 기술적으로는 또 우리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또 학교에 있었던 뭐 선후배들 또 연구소에 있었던 선후배들이 많이 도와줬었고 또 금전적으로는 또 우리 회사를 투자해 주신 투자가들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환경을 이해하면서도 또 지원해줬던 또 금융은행들 또 이 정책 과제를 만들어서 또 많이 의무로 양으로 정책적으로 또 그 많은 작업, 그 연구 자금을 지원했던 정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그 어려운 그 상황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면서 많이 배운 게 이게 사업이라는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가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깨달아 가지고 이제 내가 성공한 모습에서는 이제는 거꾸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또 선배들을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또 우리의 큰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기업마다 그 CEO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아모텍은 이제 소재 산업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에서 필요한 많은 또 특별히 4차 산업혁명처럼 변화가 극심한 곳에서는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뭐 어떻게 보면 기존 재료를 갖고 만든 부품들은 좀 한계가 다 있어서 경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이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부품 설계를 하고 또 그것을 또 고객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새로운 모듈도 만들고 디바이스 만들 때는 이런 새로운 소재가 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아마 그런 큰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모텍, 아모그린텍은 이제 소재 산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부품과 모듈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지금은 변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리더들이기 때문에 뭐 핸드폰 하면은 뭐 삼성전자 아니면 애플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인 기술뿐만이 아니라 또 관련 부서끼리 어떤 기술 융합 또
부족한 기술들은 뭐 학교나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조화시킴으로써 이 남들보다 차별화된 상태에서 또 가장 빨리 고객이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시장에서 고객이 가장 사랑받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것이 아마 또 이런 기업으로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사업이라고 하면 뭐 경쟁력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 기존 소재 가지고는 이미 벌써 뭐 선배들이나 기존 기업들에서 그 기존 소재를 가지고 많은 제품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존 소재 가지고는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다행히도 아직도 많은 기업이 나노 하지만 나노로 사업에 성공한 기업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반대로 말하면 아직 기회가 넓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노는 뭐 사이즈만 작아지는 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즈가 작아짐으로써 새로운 특성을 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 변화되는 이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아직 시작 단계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노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어떤 가능성을 많이 우리가 나올 수 있는지를 잘 분석한 후에 더 중요한 건 우리 기술보다는 시장에서 뭐를 요구하느냐를 잘 파악해서 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기존 소재 가지고는 잘 안 될 때 그게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돼서 그런 새로운 소재, 나노 소재나 나노 기술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장의 니드를 만족시킨다면 바로 그런 것이 기술이 되고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찬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 그룹은 뭐 한 3,000건이 좀 넘고 암호 그린텍이 한 1,000여 건 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미 기존 플레이어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 플레이어들하고 경쟁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존 플레이어들가 없는 이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월드 퍼스트에는 남이 한 거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너무 에너지나 장벽이 크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한 곳에서 먼저 시작하는 월드 퍼스트를 우리는 회사의 어떤 주장을 만들었고, 또 이왕 만든 거는 최고로 만들자, 이제 그래서 월드 베스트를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월드 포스트가 되다 보면 이제 우리가 포스트 무버라고 볼 수 있고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데, 포스트 무버로서는 패스트 팔로워를 우리가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뭔가 무기가 있어야겠다. 그 무기가 현대사회에서는 무형자산 중에 하나인 특허가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스트 무버로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하면서 특허를 많이 준비해서 이런 패스트 팔로우와의 어떤 경쟁 사회에서 좀 더 우위에 서고 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만든 제품들이 기술적으로 보호도 받고 또 훨씬 경쟁력을 더 가지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특허에 대해서 아주 많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뭐 암호 그룹은 뜻이 이제 Advanced Material on Technology, 그 뜻이 암호텍이고, 암호는 Advanced Material Organization, 그래서 신소재 그룹이라고 우리는 소개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재를 많이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호 프로스트 나노 리본 기술도 갖게 되고, 또 암호 파이버라고 해서 우리가 그 자성 나노 리본 플러스 거기다 이제 폴리머를 이용해서 파이버 기술을 첨가시켜서 또 나노 파이버 기술을 갖게 되고, 또 자성 재료 중에 하나지만 또 나노 파우더 기술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폴리머 기술, 또 우리가 특별히 방막을 만들 때는 스파터링 기술, 또 플라즈마 기술들 같은 이 기본 기술을 먼저 회사 내부에 충실히 그 기초 기술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술 설계 능력들도 필요시에는 아날로그 설계 기술도 필요하고, 또 디지털, 또 RF 기술을 다 우리가 융복합화시키고, 또 생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메카트로닉스 같은 기술을 또 필요시에는 잘 융합해서 이런 기초 기술이 단단해야만 고객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이런 관련 부서끼리 모여서 서로가 이 핵심 기술 개발할 때 우리 스스로 도전하고 노력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거를 달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남들은 이런 새로운 부품이 나타나야 될 경우에는 그걸 다시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거기 필요한 걸 발견하는 즉시 내부에 존재했던 이 기술들을 서로가 이제 리더를 중심으로 융복합화시켜서
이 남들보다 빠른 속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기업일지라도 이 속도전에서 우리가 우위를 쓰게 되면 아마 그것이 아마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기술의 포지션은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 마케팅이나 사람이나 뭐 자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이제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기 때문에 너무 기술에만 더 신경 쓰고 아마 사업을 준비하다가는 굉장히 빨리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기술은 기본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 기초가 튼튼하고 또 오랫동안 연륜이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좀 더 안정되겠죠. 그래서 기술은 기본이고 시장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안목들을 먼저 깨우치고 또 기술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인성을 가진 또 CEO로서 잘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직원들과 어떻게 빨리 우리가 잘 섬기면서 또 고객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느냐 이런 인성적인 부분에도 많은 준비를 해야지만 그 나노 기술이 꽃을 피지 기술 중심적으로 아마 기업을 끌고 간다면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문제점 또 사람을 통한 또 여러 가지 다른 파생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준비될 때 기술을 넘어서 사람을 잘 섬기는 능력들 또 시장을 잘 바라보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그 통찰력들을 잘 준비하면서 보시는 게 훨씬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